그때가 이제 저한테는 아버지지만은 진상에게는 할아버지죠. 그게 이제 일본하고 첫 계기가 된 거고, 모르겠죠. 내가 그게 이제 집안의 가택이 조금 뭐 좀 기울지 않고 내용 뭐 좋아졌다고 하면은 일본도 나도 그 당시에는 갔다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난을 하면서 이제 선배님이 이제 나도 이제 그분 집에 이제 방문을 가서 바둑도 두고 이러면서 소일도 시간 나면 그 소일도 하고 그러면은 그때 일본의 예법이라는 거를 그게 제일 처음에 배운 거 그거고, 제 일생에서 일본 음식이라든지 사케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저한테 가르쳐 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본 문화에 많이 그래도 나도 빠져들고 이렇게 한 거죠. 학창 시절에 그 일본 기억은 선조들이 사진이라든지 그 또 후지산에 대한 또 자료들이 교과서에서 실릴 정도로 그게 나오고 했거든요. 아마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요. 그런데 일본 하면 후지산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오랜 시간 거슬러 올라가면은 선조들께서도 일본에 이제 동경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하셨으니까 여기를 이제 왕래를 많이 했어요. 많이 왕래를 하시고, 그 하신 내용은 그냥 뭐 수학 때문에 하신 게 아니고 가정에서 그 정미소 사업을 하셔가지고, 그 인근에 이제 서천이라는 지역은 곡창지대예요. 충청도에서는 그쪽 인근에 뭐 공지라든지 이 역사 자료 보면은 집안의 내력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이제 그 정미소를 또 크게 했어요. 전국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기차 레일이 6개가 들어올 정도니까 그 직원이 한 80명이 됐어요. 그것도 이제 나는 이제 목격은 안 했지만 이제 10년 선배 나 우익분 그 형님이 이제 거기로 이제 직접 방문도 하고 학창시절에 다녔던 내용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인연을 일본하고도 많이 일본을 생각하게 되어 있었고, 모르겠죠. 내가 그게 이제 집안의 가택이 조금 뭐 좀 기울지 않고 내용 뭐 좋아졌다고 하면은 일본도 나도 그 당시에는 갔다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는 격변기가 있었는데 6.25 사변이라는 그 격변기가 있었는데 그게 1950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때가 이제 저한테는 아버지지만은 진상의 할아버지죠.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6.25 사변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뭐 농지 정책이라든지 그때 이제 많이 바뀌어서 이제 가택이 많이 기울게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여유는 있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할아버지가 동경대학 뭐 화학과를 나오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전기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발전기를 직접 만드셔서 계란을 부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500마리 뭐 700마리 그 마리수를 늘려서 생계도 유지하고 그런 게 하면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는 이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하고 첫 계기가 된 거고, 그 이후로는 이제 진상이 여기 일본에 한 2-3년 전에 또 저기 유학도 다니고 하면서 이제 인연이 맺어진 게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제가 이제 취미생활로 난을 했습니다. 82년도부터 난을 했으니까 지금 근 40년 넘었죠? 42년 됐겠네. 지금까지요. 그 난을 하면서 이제 그 선배님이 엄청 우울증이 걸려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 그때 이제 그분이 일본 매일경제신문사 한국 지사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일본은 이제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교류가 잘 안 될 때 그때는. 근데 왜 그 사람은 마이니치 거기 지사장으로 어떻게 온 거예요? 그분이 원래 이제 일본에 살았었던 사람. 이제 학창 시절 지나고 나서 그 사모님께서 일본 분이죠. 일본 분이라 이제 그분하고 일본에서 인연이 맺어져서 이제 한국에서 정착을 하신 거죠. 일본에서 취업해서 한국으로 온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일본에서 취업해서 한국 지사장으로 발령이 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그분이 또 바둑도 좋아하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제 난을 하면서 모임을 하면서 알게는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분이 정이 많으셔가지고 또 할아버지하고 진상 할아버지하고 또 연세가 같으셔요. 아버님한테도 수시로 왕래를 하시고 이 정도 친구처럼 지내고 그랬죠. 이제 나도 이제 그분 집에 이제 방문을 가서 바둑도 두고 이러면서 소일도 시간 나면 그 소일도 하고 그러면은 그때 일본의 예법이라는 거를 그 사모님께서 하는 저 행동을 보면은 너무 진짜 과하게 예우를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한참 어리잖아요. 어렸는데도 하나도 그냥 흐트럼 없이 그냥 그렇게 예의를 갖추시더라고요. 대문에 물었으면은 앞에 거실에 무릎 꿇고 계시고 큰절로 맞이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인연을 맺어 오다가 두 분 다 지금 한 3-4년 전에 다 운명을 하셨죠.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제 일생에서 일본 음식이라든지 사케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저한테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잠만 조금만 비면은 채우고 한다는 거. 우리는 완샷이고 다 비야
따라주잖아요. 또 음식물 이거 놓는 법 이런 거 그게 제일 처음에 배운 거 그거고 술자리도 많이 하고 보니까 그분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 문화에 많이 그래도 나도 빠져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오면은 항상 그분 생각하면서 뭐든지 그래도 한번 하나 음식이라도 더 접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오면 항상 즐겁습니다. 처음 먹는 것도 많았을 거잖아요. 80년도 초에는 스시라는 거는 그런 문화는 없었고 어디 일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사케를 한 잔 시키면은 거기에 대한 회를 주는 거예요. 한 접시를 주고 또 한 5잔 정도 먹으면은 회가 자꾸 늘어나요. 안 나오던 종자가. 그런 집이 2개인가 있었는데 그렇게 호황이에요. 지금도 그런 분위기로 유지하던 집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재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건물들이 다 흘리고 다시 신축 건물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는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몇 살 때 여기? 26에서 27. 그분은 한 50 넘었을 거고. 34년생. 나하고 24살 차이. 그런 가게를 간 거예요,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격이 없으셔. 그리고 또 이제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바다에 대한 그 학교가 있어요. 수상고등학교를 대천 쪽에서 나왔는데 그 대천 지역에서는 그래도 조금 명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통영이 고향이세요. 통영이 고향이신데 그분도 또 수상고등학교를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하나가 더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해에 대해서 뭐 이런 것도 얘기도 하고 뭐 이런 둘이 만나면은 대화거리가 많아요. 다른 분들은 저는 왜 지루하게 뭐 나이 드신 분은 뭘 재밌어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나는 그대로 나는 나름대로 많이 배우고 그러면 엄청 즐거운 자리고 뭐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주로 했어요? 공통된 주제는? 회라든지 또 술 마시는 주법이라든지 또 이제 일식집 전에는 일식집 하면은 그래도 호텔 같은 데 이런 데도 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들어가 보기는 엄두도 못 내지 어린 놈이. 근데 그분이 이제 지구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를 편하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음식 먹은 게 참돔 머리를 반을 잘라 가지고 2쪼가리를 내는 거예요. 넙죽국에. 그런데 하나가 커. 하나를 커 가지고 그거 먹는데 이제 달달한 소스에다 탕수육 같은 소스로 그걸 튀겨서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게 그분하고 먹었던 게 이제 음식은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먹고 이제 나중에는 뭐 이제 모밀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먹게 되고 이렇게 됐죠. 같이 일본을 간 적은 있어요? 없죠. 90년도부터가 그게 한 1, 2년인가 그때부터 저 일본하고 이제 교류가 완화되는 바람에 출입 금지가 풀렸어요.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분은 가끔은 왕래를 있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즐겨 온 거는 뭐냐면은 난 하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많이 취미생활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일본을 가면은 자기가 필요한 종자들을 이제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내가 이제 부탁하려면 부탁도 하고. 그렇게 나도 거기를, 일본을 올라왔었을 텐데, 그때는 한참 직장에서 엄청 바쁘고 할 위치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방문할 수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